네, 양시장에 여전히 관망 심리가 뚜렷합니다. 이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굉장히 아쉬운 그런 시장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가지표 발표 전에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스타캐치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네, 지금 보시면 조회상위 리스트가 오른쪽에 뜨고 있는데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1위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 매도세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되고 있는 흐름으로 관측됩니다. 주가 자체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며칠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에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어제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찾아볼까 하면은 이 올해 사업연도 결산 현금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또 공시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나온 공시였습니다. 배당 규모는 250억 원 수준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어제 10%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장 소폭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3위의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일단은 GM의 합작법인이 3조 규모의 투자 자금을 조달했다는 소식 함께 나와 있는데 자꾸 주가가 빠지는 이유들은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심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좀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도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위에는 코스피 지수 올라와 있는데 지수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확실하게 이슈를 좀 확인하기 전까지는 대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약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되고요.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2400선에 아직까지 못 미치는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도 조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양이나 포스코케미칼,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3% 정도의 내림세 기록 중이고요. 어느새 4만 원 선을 넘었던 주가가 2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보시면 1%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7위에 오늘 랭크됐는데 주가가 상승했다가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고요. 콘텐츠 종목들도 함께 보시면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두 종목이 8위와 9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주가적으로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콘텐츠 종목들 그동안 쏘다가 오늘은 주가 자체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일부 눈에 띄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 이어가고는 있지만 1% 정도로 미미한 탄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3% 정도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위권에는 조일알미늄도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롯데알미늄이 조일알미늄과 양극박의 원재료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이 규모는 1조 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일단은 추가적으로 약간의 오름세, 시장 분위기만큼 정도의 오름세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회상위 리스트 확인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 대형주들 위주로 포지셔닝이 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관심상위 리스트로 넘어가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약 관련 종목들,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상당히 보시면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도 있고요. 최근 시세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위의 국제약품과 5위의 영진약품 묶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항생제와 또 해열제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약품을 중심으로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심상의 콘텐츠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상당히 좋았던 만큼 그만큼 관심상의 리스트에 이름을 많이 올렸는데요. 2위에 있는 버킷스튜디오, 4위에 핑거스토리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9위에는 바른손 E&A, 그리고 조회상위에도 있었던 10위의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4가지 종목들을 함께 좀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종목들, 아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3% 정도의 하락세였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위주로는 두 자릿수대 내림폭까지도 관측이 됩니다. 버킷 스튜디오가 조금 대표적인 종목으로 체크가 되고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0%에 가까운 거의 9%에 가까운 내림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조일알미늄 개별적인 이슈로 한번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어제장 뉴스부터 좀 나왔었는데 AD칩스와 원풍물산, 중앙 D&M 아래쪽에 좀 몰려있네요. 6위부터 8위까지 함께 모든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 공통점으로 느껴지는데요. 다만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예를 들자면 중앙 D&M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5%가량 내림세로 전환이 될 만큼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AD칩스도 장중 상승 탄력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점, 현재는 5% 정도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징주 골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국제약품인데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런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전역에 걸쳐서 현재 항생제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각종 질환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 자체가 올랐고 여기에 생산 차질 요인까지 겹치면서 수급적인 불균형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7일부터 방역 정책을 완화한 바가 있었죠.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는 다시 커지고 있고 해열제 같이 이렇게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복용하는 제품들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 현상까지 좀 관측이 되면서 지금 항생제 그리고 해열제에 대한 부분들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제약 관련 종목들 오늘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봉 차트 보시면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하락세를 좀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사실 9월까지 가보시면 신저가 경신할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바닥에서 헤매는 주가 흐름 오랜간 3개월간 약 이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한가까지 터치가 있었고요. 오늘 갭상승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2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 거치게 되면서 현재 윗골이 좀 달았고요.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 함께 좀 묶어보려고 하는데요. 버킷스튜디오를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텐츠 관련 종목들 급등세를 그동안 지속해왔는데 일단 처음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게 이 주가 모멘텀이 됐던 부분은 바로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 덕분이었습니다.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오랜 기간 주가가 많이 쉬어갔던 콘텐츠 종목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에 한한령 기대감도 쏠렸는데요. 이 중국의 OTT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서 또다시 콘텐츠 종목들에게는 한 가지 호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봉하는 아바타2 물의 길은 예매에서 기대감까지 모으면서 콘텐츠 종목들을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호재들에 계속해서 급등을 이어온 콘텐츠 종목들이 일단 오늘은 다시 한번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은 이 주가 방영 초기 급등하거나 이후에는 또 하락할 수도 있고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보수적인 투자 방향에 대한 조언도 함께 좀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콘텐츠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버킷스튜디오 일봉 보시면요. 약간은 다른 콘텐츠주보다는 좀 못 오른 감이 있는데 꾸준하게 하락하던 주가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량도 평상시보다는 확실하게 눈에 띄는 그런 거래량을 기록했었고요. 다만 이후에는 오늘 하락세로 3거래일 만에 전환이 됐고요. 차익 매물을 조금 강하게 소화하게 되면서 일단 상승했던 분의 거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요. 관리 종목이 해제됐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업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퇴출 기준을 합리화하는 상장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것인데요. 이 재무 관련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전에는 퇴출 대상이었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서 실질 심사를 통해 상장 적격성을 인정받는다면 구제의 기회를 받게 됐습니다. 이 상장 규정에 따라서 어제 12개 종목들이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종목들 읊어드리면요. 세종텔레콤, 원풍물산, 광무, SL바이오닉스, 비보존제약, UIL, AD칩스, 알파홀딩스, 제넨바이오, ENMI, 그리고 중앙 D&M, 리더스 코스메틱 이렇게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관리 종목에서 풀려난 일부 기업들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이 완화됐을 뿐 개별 기업의 재무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위험 종목에 대한 투자에는 조금 신중하자라는 의견들을 함께 전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변동성도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 D&M 주가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상한가를 3번이나 터치를 한 거죠. 오늘까지도 일단 터치가 있었는데 5분봉 보시면 오늘 하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가를 보시면요.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지금 낙폭이 상당 부분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이 커지면서 상한가 터치했던 주가에서는 다시 되돌림 현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재는 지폐주에서 동전주로의 이탈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굉장히 내림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뽑아서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